천자문에 대해서도 다 아실 겁니다. 천자문이 여기서 실제 천자문을 배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린 아동 교과서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산 선생이 비판을 했습니다. 1000개의 글자로 된 문장이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글자 익히는 책을 하는데 다산 선생이 그것은 맞지가 않다. 천자문은 늘 어렵다.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문자를 익히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것과 유사한 걸 가지고 짝을 이뤄서 하면 좋다. 그래서 천자문 대신에 다산 선생이 아편이라고 어린 친구들이 배우면 좋은 것 해가지고 2000자를 버텨놔가지고 해놨는데 그게 요즘에 출판되었을 겁니다. 근데 반대와 상대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어를 배울 때도 그 방식으로 배웁니다. 그럼 단어가 확장됩니다. 그런데 산, 합, 좌, 우, 천, 지, 남, 연, 노, 소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것과 유사한 것들이 확장되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스스로 이제 어휘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태를 볼 때도 한 사태를 보면 유사한 것과 반대되는 것을 동시에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산 선생의 아학편은 정말 훌륭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천자문과 아학편에서 어떤 것이 가치가 높냐? 당연 천자문 가치가 높습니다. 문자서로는 단어집으로는 아학편 좋습니다. 근데 천자문은 뭐냐? 철학서입니다. 역사서입니다. 문학서입니다. 아학편하고 격이 다릅니다. 여기서 철학을 전공한 분이나 아니면 요즘 인문학이 많기 때문에 동서철학을 아니면 인문학을 이렇게 접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동양 역사에서 중국에서 자생한 철학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곧바로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미치죠. 하나는 유학, 하나는 도교. 그 다음에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그러면 이질적인 존재가 있으면 반드시 갈등 관계에 있거나 아니냐 그러면 소통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도교와 유학도 제일 처음에는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주류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화해를 해 나가는데 그 시점에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불선 세계가 어떤 분은 태통론자고 어떤 분들은 갈등론자고 그 속에서 태통론자든 갈등론자든 인간인지라 세계를 한다 해도 자기가 조금 더 와닿는 철학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두 개를 태통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나머지 두 개를 비판합니다. 근데 천자문은 어떻게 됩니까? 천자문이 바로 그런 시절에 써졌던 책입니다. 근데 천자문은 유불선이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각축할 때 써진 글인데 유학만으로 써졌습니다. 노장과 불교가 단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노장이 들어갔다고 보일 수 있는 데가 딱 한 곳에 있어요. 근데 꼭 거기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천자문은 그런 거대한 문사철 가축 속에서 나온 명문 중의 명문.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 크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세계에 대한 설명. 뒤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인간의 문제와 인간의 역사에 대한 문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는 뭐냐? 이 천지가 있는 우주는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천자문이에요. 그래서 아동 교과서로서는 다산사의 말처럼 저감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어렸을 때 그런 큰 안목을 한번 접한다는 것은 인생이 180도로 호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천자문을 가르치기가 하는데 될까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이 총체적으로 맺어진 결정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유학 고전에서 한 대목씩 가져왔습니다.
세 부분을 관통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경전에서 뽑아왔기 때문에 그 경전을 잘 모르면 장황한 의미가 전달이 어려워요. 그래서 가산 선생이 그렇게 말씀한 걸 몰라요. 그렇지만 주홍사가 애초에 계획했던 뜻하고는 가산 선생이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 천자문 중에 1월 명칭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천지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우주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1월 명칭하고 진수열전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해와 별입니다. 그 다음에 별과 별자입니다. 그렇게 천문 현상부터 딱 나와요. 그 다음에는 지리에 대한 문제가 딱 나와요. 특산물이 딱 나와요. 대단한 질문이에요. 이걸 본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대동천장문이라고 이런 것을 본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특산물, 우리나라 자연을 해가지고 써놓은 책, 천장문이 있어요. 근데 스케일이 천장문에 비하면 아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 천장문에 보면 1월 명칭으로 나오는데요. 해와 달은 차고 기운 이 네 글자로 해와 달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찰영은 어디에 걸리겠습니까? 1월 명칭에서 차고 기운다. 그럼 뭐가 차고 뭐가 기울까요? 하나로 찰영자는 뭐겠어요? 해, 달 중에서 달. 왜 해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왜 달이겠습니까? 점점 차오르니까. 예, 그러면 맞습니다. 2월 영책 했는데 1 원래는 쓰면은요 이렇게 써져야 됩니다. 해는 기울고 달은 참 이렇게 써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문학사라고 그랬죠. 이게 전부 운이 맞춰졌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울림입니다. 울림. 같은 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 7, 월 0이라고 하지 않고 2월 0, 7이라고 하는 운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룻밤새 천장을 찍고서 머리가 휘어져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천자도 막글자도 문장을 마치기도 중복되지 않고 문장을 짓기도 어렵고 그 의미가 자연과 사회과 인문과를 다 통합했고 그 다음에는 또 울림을 맞추려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휘어버렸다. 그만큼 천자문이 뛰어난 책이라는 건데